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의 방송, 저희의 유튜브를 이렇게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께 지금 올바른 진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가 될 만한 이야기를 공유해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비록 구글 코리아가 중국의 우마오당이 우리를 핍박하고 광고가 붙지 않게끔 해서 말라 죽도록 그렇게 압박을 가해 오더라도 우리는 진실을 전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질 수 있게끔 조금이나마 옆에서 보탬이 되어드리고자 이 방송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체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체면. 어떤 굉장히 형식, 의식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면 참 중시하는 게 바로 이 체면입니다. 근데 이 체면에 목숨 거는 애들이 있죠. 바로 중국 애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왜 그 체면을 이렇게 중시할까요? 보통 你看重什么面子? 你有什么面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때 面子라는 얘기는 얼굴면자예요. 얼굴면. 그러니까 体面, 체면이란 말도 중국 씁니다. 有什么体面呢? 그러면 야, 무슨 체면이 있다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我们必须关注现实. 그런 얘기는 우리 반드시 현실을 중시해야 되겠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 애들이 이 체면을 중시하다가 지금 곧 숨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어디에서? 미국과의 전쟁에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과의 관세 전쟁이 지금 지난 4월 2일부터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 잘나빠진 체면이 중국의 국가원수 시진핑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의 얘기는 체면을 살리다가 망한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체면을 유지하려다가 죽는다.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중국 측의 반응을 보면요. 미국과 관세 문제로 인해서 어떠한 회담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줄곧 중국과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쪽 말이 맞겠습니까? 자, 중국 측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4월 24일 외교부 대변인 곽가곤, 즉 꼬자쿤이란 자는 최근 미중 간의 회담을 진행 중이며 일종의 협의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외신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다 라면서 미중 간엔 회담한 적도 없고 협의를 이룬 것도 없다라는 입장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무부 대변인 허야동 이자는 미국 측이 혼동하지 말기 바란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어서 4월 25일에 주미 중국 대사관 측도 같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미국 측의 주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미중 간 회담이 진전이 있었고 4월 23일에는 공평한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서 4월 24일에는 미중 대표 간 아침에 회담하고 있으며 시진핑이 먼저 전화를 걸은 것이 연약한 자세라고 여기지 않지만 상대가 먼저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다면 내가 먼저 나서서 연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한국 측에게 증거를 공개하였습니다. 4월 25일 한국중앙일보는 미국 동부시간 4월 24일 오전 7시 전후하여 중국 재정부 고위 관료 10여 명이 수행원들과 함께 백악관 옆 미국 재정부 건물에 들어가는 사진을 공개하였고 일행 모두가 워싱턴 개최
20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 회의 참석에 필요한 신분증을 폐용하였고, 그리고 한국 측 기자의 사진 촬영을 강력하게 저지하면서 언론 자유를 저지할 권한은 없으나 사진 촬영을 거절할 권한이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촬영한 사진의 일체 삭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미중 관세 문제로 회담을 한 것일까요? 중국 외교부 상무부 주미대사관 대변인 모두 회담이 없었다고 하는 취지의 말은 전 중국인과 세계를 향해서 멋대로 발언하면 안 되는 경우죠. 자, 당일 오전 8시 한국 부총리 최상목과 산자부 장관 안덕근이 미국의 재정부 장관 스캇 베선트와 무역대표 제미슨 그리어와 2+2 회담을 개최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중국 관료들이 한국 기자 촬영을 저지했던 것은 미중 간의 회담 개최 사실이 알려진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4월 24일 트럼프가 아침에 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혀 트럼프와 한국 기자의 인증은 미중 간의 관세 문제 회담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밀실거래와 대외위 습관이 들어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속고 속이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죠. 이 모든 것은 중국인 스스로가 의심을 하고 남들을 먼저 속이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건 모두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수시로 매체들과 소통도 하고 어디에서든지 기자들 묻는 얘기에 답변을 합니다만은 늘 숨기고 늘 꿍꿍이 속으로 뒷거래하는 중국과는 모두 다르다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로 중국이 왜 이런 미중 간의 회담을 부인할까요? 그 배경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체면 중시입니다. 트럼프가 4월 2일 관세 전쟁을 선포한 것은 장기간에 걸친 무역 역차로 인해서 미국 제조업의 공동화와 실업 사태를 지속할 수 없게 되자 공평한 무역 질서를 되찾자는 취지로 대등 관세를 내세우게 됐던 것입니다. 중국이 이에 즉각 반대하며 보복 관세를 실시하는 고자세를 보였던 것은 중국이 한 수 위에다가 만방이 호응하고 미국을 고립시킬 것을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중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가 미국에게 보복도 않으며 미국과 회담을 하겠다고 나서게 되자 결국 중국만 고립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국은 나홀로 싸움판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세계 제1의 강국인 미국과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중국 경제가 거대한 위기에 휩싸이고 있는데 중국도 다른 나라와 같이 살짝 회담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국에게는 체면이 중시되고 또 공산당의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정확한 이미지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체면을 유지해야 공산당이 버틸 수가 있게 되고 미중 간의 회담이 없다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면서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국 공산당의 이미지 바로伟大, 광롱, 정취, 위대하고 영광되며 정확하다고 하는 이 이미지에 먹칠이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권력 유지입니다. 权力维持. 공산당에게 무엇이 중요하느냐? 경제도 민생도 백성들의 생사이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공산당의 정치적 안정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즉, 어떻게 권력을 유지하느냐? 이것이야말로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대내적으로 강경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며 또 대외적으로도 이런 강경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권력 유지의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1등 강국이지만 겁없이 투쟁에 나서는 자세를 보여주어야만 공산당의 권위가 있어 보이게 하는 것이고 또 이에 대해서 중국 인민들이 말을 잘 듣고 공산당이 폭정해도 반항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전부 꿈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중국 공산당이 가장 좋아하는 항목 바로
거짓말입니다. 자, 공산당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죠. 그렇게 해서 지나간 1949년 이래 오늘날까지 자그마치 50일 플러스 25하면 76이 되죠. 76년간 독재 통치를 해왔습니다. 자, 이 76년간 공산당의 통치 수단이 바로 탄압과 사기입니다. 탄압과 사기. 자, 이 탄압과 사기로 늘 중국 공산당 선전부는 이 사기술로 흰 것도 검다라고 말할 수 있고 검은 것을 시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중국인들은 당 중앙과 같이 보조를 맞춘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마술을 스스로 활용하고 스스로 최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는 트위터, 현재 X로 되어 있죠. 그리고 페이스북, 또 메타, 그리고 구글, 구글은 주로 이제 유튜브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많은 외국 기업들의 진입을 방화벽을 만들어서 막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유튜브를 보려고 그러면 뭔가 VPN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경제 규율 그리고 시장 규칙에 부합되는 것이다라고 헛소리를 떠들고 있는데 이 모두가 뭐죠?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중국 측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미중 간의 교역 총액은 6,882억 달러이고 대미 수출은 5,246억 달러에 수입은 1,636억 달러로 3,610억 달러를 중국이 지금 무역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야말로 중국의 최대의 해외 시장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미국이 할 말이 많은데 이렇게 물건을 사는 사람이 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역 전쟁을 통해서 이 관세 전쟁을 통해서 당장에는 뭐 미국이 손해 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결국 중국이 이길래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미중 관세 문제를 잘 단판 짓게 되고 결과를 낸다면 중국인들에게도 유리해질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몹시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몰래 회담하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가 결국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겠죠.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국민 여러분, 시진핑이 이 습근평이라는 독재자가 먼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했다는 것이 사실로 공개된다는 것이 시진핑의 체면을 잃게 되는 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실사구시, 등소평가 중요했던 거죠. 실사구시, 실시, 치우시 라고 하는 이 실사구시 정신이라면 무슨 체면 깎일 일이 있겠습니까? 자, 이 체면이 밥 먹여줍니까? 또 그 체면이 시진핑의 목숨을 살려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바로 어리석은 중국 공산당의 오판이란 것이죠. 자, 체면, 티면, 이 체면을 중시하다가 중국 공산당의 조만간의 멸망, 붕괴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저는요 지금 중국이 관세 전쟁에 몰렸죠. 그 다음에 관세 전쟁 갖고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스캇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야, 너네들 미국에 와 있는 증시에 상장된 회사들 전부 다 상장 폐지해버릴 수 있어? 전부 다 날려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에 이어서 백악관 홈페이지에 코비드-19 중국 우한 폐렴은 중국 우한에서 시작이 된 거다. 그리고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되고 미국의 NIH 국립보건원 수장이었던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이런 몹쓸 짓을 해온 그 장본인 중에 하나다는 것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 2m 간격이라고 얘기는 6피트 떨어지라고 했던 것도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얘기고 마스크를 강제로 쓰게 했던 것도 전혀 효과가 없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걸 지금
적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현재 미국의 국토안보부 DHS죠.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이 국토안보부 장관하고 있는 크리스 노온, 직전에 사우스다코다 거버너, 주지사였어요. 그녀가 있던 사우스다코다는 일체 마스크 착용도 못하게 했어요. 알아서 하십시오요. 네? 제가 사우스다코다 몇 달을 거기서 살아본 사람이에요. 그 주도된 피어도 그렇고 사우스다코다의 그 수넓은 가도 끝없는 그 벌판에서 밀 재배해봤고 또 뭐 콩, 옥수수 이런 거 해본 사람이에요. 좀 넓습니다. 어느 정도 넓으냐? 그냥 밭 하나가 축구장 한 200장, 300장 사이즈로 펼쳐져 있는 그런 광대한 평야에서 그런 농사를 지어봤어요. 자, 그런 사우스다코다 주지사였던 크리스 논 이 주지사가 우리 사우스다코다에서는 마스크 쓰지 마세요. 바로 그 옆에 있는 미네소타 같은 데는 뭐 지난번에 카말라 해리스랑 짝을 지어서 팀 월칭 가는 사람이 주지사라는데 거기는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안 쓰면 붙잡아 내는 막 이런 극단적인 짓을 벌였죠. 그런데 마스크를 많이 썼던 미네소타는 사우스다코다보다 훨씬 피해가 많았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지금 말씀드린 거 관세전쟁 1단계 말 안 들으면 상장 폐지 2단계 코로나에 대한 진실 규명 3단계 부정선거로 돌아간 겁니다. 4월 10일 날 국가안보장 털시 게바드는 미 대통령 선거였던 작년 11월 5일 미국 선거에서 수없이 많은 해킹 증거물이 빼박 증거들을 찾아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아래에 있는 정보기관 CIA, DIA, NSA, FBI, DA 뭐 등등의 많은 국가정보 공동체에서 바로 이 부정선거, 선거에 대한 조작 불법이 있었다는 걸 지금 다 찾아낸 거죠. 그래서 강요회에서 보고를 한 것이죠. 자, 지금 서서히 물이 목에 차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찼어요, 지금. 이제 입을 지나서 이제 눈까지 차오르겠죠. 여기서 대응책을 발현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국 공산당이 지금 해체되는 거의 마지막 수순에 도달하고 있는데 그 중국 공산당이 해체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는 그러한 참 사랑과 참 평화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자, 그런 날이 오게 되면 기대하는 바가 있죠. 거짓말로 살아왔던 자들, 자유우파 공화 시민들 옆에 서서 뭐 연설하고 꼴값 떨고 까불던 놈들이 알고 봤더니 친중파였다는 거. 그리고 처갓집이 철두철미하게 중국과 연계되어 있다고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100일하에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요즘 이렇게 가증스럽게 나와서 자유우파인 척하는 이런 기회주의자들을 보고 있노라면 저것들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거짓말을 가장 좋아하는 민족이 바로 중국인들이라고 하는데 요즘 보니까 한국인들도 못지않은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죽기 전에 그 돈이 상당히 모인다 그러면요, 이 거짓말 안 하기 캠페인 운동을 좀 벌여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눈만 뜨면 거짓말해. 눈만 뜨면. 그 거짓말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살라 그래요? 그냥 눈만 뜨면 거짓말이야. 숨 쉬는 것도 거짓말로 쉬는 것 같아. 요즘에 그런 놈들이 많죠. 여배우 따먹고 공짜로 놀고서 총각이라고 속이고, 그 혼자 사는 여인이 얼마나 외로웠으면 몸을 줬겠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총각 행세를 한 거죠. 그래 놓고서는 그 여인을 갖다가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또 검사 사칭도 한대요. 살인자 조카 또 변론도 하고, 응? 국제 조폭들, 마피아단들하고도 친하게 뭐 돈도 주고받고. 자, 이와 같은 거짓말로 쌓아놓은 이런 거짓의 성이 하루빨리 무너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 김문수 후보한테 숨겨놓은 여자가 있다. 만약에 또 뭐 옛날에 김대중이처럼 숨겨놓은 자식이 있다. 이런 거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김문수가 어디에서 뒷돈 받았다. 이런 거. 뭐 김앤장으로부터 돈을 갖다가 갈취해서 재산을 갖다가 뭐 현찰로 갖고 있는 게 뭐 수백억 된다. 이런 거 좀 나와줄 수 없을까요? 김앤장으로부터 돈 받아 먹은 거 있다. 응? 뭐 율촌으로부터 얼마 받았다.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비교가 되게. 그런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김현장에서 안 받아줬겠죠. 사용 그 효용도가 없으니까. 아마 저도 김현장 애들하고 그 사바사바하고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했으면 아마 또 거기서 고용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런 일종의 권력 내지는 기득권 이런 걸 가지고 쉽게 돈 벌면서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면 안 되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뭐가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하십니까? 돈이 있으면 무조건 다 되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래서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돈을 위해서 사십니까? 그러면 그 돈 찾다가 죽을 때 되면 그 돈 얼마나 가져갈 수 있어요? 얼마나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아마 죽고 나면은 누구든지 간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죠, 아마. 그 동전 한 입 못 갖고 가는 게 그 마지막 가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뭘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 이 유튜브를 하면서도요, 뭐 돈 달라고 징징거리는 유튜버들 많잖아. 특히 우파라 그러면서, 응? 우파라 그러면서 돈 달라고 뭐 이유되고 저이유되고 그래서 뭐 막 돈 달라 그러잖아. 아니 관객들이 보시고 필요하다 싶으면 돈 주는 거지. 기부해주고 후원해주는 거지. 그거를 그냥 할 때마다 얘기를 하잖아. 그냥 먹을 것도 없어서 그냥 궁색하게 산다고 그럼 또 막 독자들이 막 음식도 바리바리 싸서 보내고. 지저분하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는. 자유우파 공화 시민으로서 차라리 없으면 굶어 죽을지언정, 뭐 생활비 요청하고 뭐 자녀들 뭐 학자금 낼 때 됐으니까 뭐 돈 달라고 그러고 그거 좀 지저분하고 쪽팔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아직 다 크지 못한 애들이 있으면 자기가 아껴서 그 아낀 돈으로 자녀들 학자금 내고 애들 옷도 사 입히고 그러면 되는 거지. 많이 가지려고 그러니까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먹고 조금 사세요. 많이 처먹고 많이 살라 하지 말고. 응? 지금 그렇게 물적인 욕심을 부린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시진핑이 그래서 그 많이 배 터지게 먹으려다가 배 터지게 먹으면 어떻게 되죠? 토하든지 설사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속이 편해지잖아요. 자, 그래서 중국은요 지금 관세전을 벌리면서 죽어갑니다. 자, congratulation 축하를 해줘야 될까요? 아니면 애도를 표해야 될까요? 그럼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지금 관세전으로 죽어가는데 거기에 우한폐렴, 거기에 부정선거 다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중국 공산당 정권은 얼마나 유지가 될까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폭삭망해서 멸망하는 날, 갈갈이 찢겨져서 해체되는 날, 대한민국은 부정선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쩌면 그날이 빠른 시간 내에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세삼창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슬픔에 젖어 고개를 떨구고 통곡을 하시렵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아마도 지나온 과거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유튜브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